각자 조금씩의 희망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끝없이 넘쳐서 문제다. 시어머니가 잠을 자기 시작한 것은 사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저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생각에 움츠러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반년이 지나도 아내의 코골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는 내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 지 1년 정도 됐어요. 학대와 히스테리가 날마다 계속되었고 내 영혼은 쇠약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을 결정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이스케에게 상담할까도 생각했지만 다이스케의 입장에서는 혈연관계에 있는 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나와 다이스케의 관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아서 시어머니의 학대를 녹음했습니다. 심지어 가구 근처에 녹음용 스마트폰을 설치해 시어머니의 난동을 녹음하기도 했다. 나는 증거가 충분하고 다이스케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가 방해하지 않도록 일부러 다이스케를 밖으로 불러냈다.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말을 엿듣지 않도록 나베 호텔에 토론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다이스케는 오랜만에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에 들떠있는 것 같다. 조금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어머니 문제는 해결됐다. 그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앞으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호텔방의 상황을 설명하고 다이스케에게 모든 증거를 살펴보게 하세요. 그리고 나온 말은 글쎄, 그게 살인의 전부야. 그렇지, 였다. 그 사람은 나를 침대에 밀어붙이고 사랑을 나누려고 하더군요. 나는 다이스케를 밀어내고 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욕설이라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길 거예요. 계속 이러면 미칠 것 같아.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 오랜만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니 통증이 폐와 물방울을 타고 지나간다. 호흡을 안정시키기 위해 심호흡을 하던 중 남편이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노리코에게 나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따로 살면서도 매일 전화하셨어요. 당신은 나를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나와 결혼한 노리코가 부러울 뿐이다. 매일 전화를 하시나요? 그게 당신이 하고 있던 일이었나요?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사랑한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러니 노리코가 인내심을 갖고 있는 한 용서해주세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을 떼고 있으라는 겁니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게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나에게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날마다 낡아지고 도려지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다음날 제 이름을 적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박수를 치며 여기서 나가라고 소리쳤다. 사랑은 확신이 없는 것 같았지만 내가 아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고 지금의 이 자리에 이르렀다. 돈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초에 집에 있으면 아무 질문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저는 싱글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근처 약국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일을 해서 조금 긴장이 되었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오랜만에 알찬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후 그날 입고할 재고가 있어서 늦게까지 가게에 머물렀습니다. 대형 매장이다 보니 매달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다. 어려운 일이다. 집에 오니 날짜가 막 바뀌고 있었다. 화장을 지우고 적어도 샤워는 해야 한다는 생각과는 반대다. 지친 몸이 이불을 찾고 있어요. 그때 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아니, 너랑 다시 자고 싶어서 여기 온 거야. 너무 피곤해서 환각을 겪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이불 속에 있던 다이스케 가그는 내 손목을 잡고 나를 이불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비록 그 사람은 부모님 집에서 심지어 이불 속에서도 아는 사람인데도 말이죠. 노하의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이해. 나는 너무 무서워서 난생 처음으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이스케는 내가 비명을 지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나요? 입을 가리려고 노력하지만 당황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팔과 다리를 휘두르며 다이스케가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합니다.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가족들은 내 방에 모여서 괜찮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다이스케가 내 이불 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당신은 어디서 왔나요? 응,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 엄마, 빨리 경찰에 신고하세요. 나는 이 버림받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가 전화하러 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다. 어머니를 막는 사람이 있었다. 물론 내가 아니라 그 목소리의 주인은 내 동생 토몸이었다. 그것에 대해 큰 문제를 만들지 마십시오.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을 이 집에 들여보낸 사람은 나거든요. 토모미의 말은 나와 내 부모님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저희 얼굴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으니 설명하겠습니다. 언니가 여유롭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지 며칠 후 다이스케가 토모미에게 연락을 했다. 나오코는 이혼 서류를 들고 집을 나섰다. 나는 나오코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 나오씨, 이것에 대해 저를 설득해 주실 수 있나요? 메일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토모미는 그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싶었고 나중에 데이수키를 만난 것 같습니다. 내가 괜찮은 언니라면 이혼 사유를 알 테니까 내 편을 버릴 것 같다. 불행하게도 내 여동생은 평온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토모미는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믿습니다. 나는 참견하기 쉽고 짜증나고 대부분의 경우 성가신 존재입니다. 그는 매우 불행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이었을 때도 누군가가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관심도 없는 남자들을 소개시켜줬어요. 꼭 데이트하자며 강제로 모이려고 하기도 한다. 만약 내가 그 남자와의 관계를 거부하거나 사귄 후에 그 사람을 버리게 된다면 토모미는 화를 낸다. 생각나서 소개해줬는데 왜 이렇게 빨리 헤어지나요? 내 얼굴 망치고 싶고 남자들 다 잡아먹고 싶어. 나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바보로 자랐다. 며칠째 아무 말도 없이 네치네치라고 불리고 있어요. 나는 누나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게 싫었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집을 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의 이혼에 대해 토모미는 여성이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토리분명히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대했습니다. 뭔가 좋은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귀찮을 것 같아서 그냥 무시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이스케와 토모미는 결국 화해하게 된다. 이 토모미는 다이스케와 함께 이렇게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이스케를 부모님이 보지 않고 집에 들여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아직도 이 방에서 이불을 덮고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오코도 당신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불 아래에서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추진력이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이 좋아서 아이를 낳게 된다면 이혼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오코도 이렇게 멋진 지붕을 가진 행운하군요. 이러한 교류가 오늘날의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결혼을 반대한다. 아이를 갖고 싶다 등등 왜 항상 그렇게 이기적인 말을 하는 걸까요? 만약 당신이 그런 이상적인 여성상을 가지고 있다면 남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글쎄요. 이런 성격이라면 남편은커녕 남자친구도 없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화가 나서 말로 표현했어요. 그 말을 들은 토모미는 얼굴이 붉어지며 나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당신은 나에게 왜 그렇게 친절합니까? 왜 나한테 돌려주는 거야? 남자친구가 있어도 상관없나요? 지금 우리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왜 늘 사람들의 좋은 의도를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비뚤어진 거야? 누구의 책임인가? 내 잘못이야? 아니, 난 틀리지 않았어. 내 말이 맞아. 당신이 두려움을 모르는 것은 당신의 잘못입니다. 내면의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인데도 말이다. 나 역시 그런 말을 계속할 수는 없다. 친절하고 좋은 의도네요. 좋은 의도는 다릅니다. 내 여동생이 하는 일은 그저 귀찮은 일이야. 당신의 가치관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슈톰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당신은 매우 강한 엄마라고 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좀 바보 같네요. 어쩌면 내 말이 틀린 것은 아닐까? 오랫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대부분 서로 얘기를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헤어지는 줄 알고 결혼한 적 없는 언니에게 이혼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를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전에 언니와 여러 번 싸웠습니다. 그리고 논쟁에 있어서는 대개 내가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다. 나는 재빨리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는 이불을 잡고 펼쳐서 온몸을 보호했다. 내 사랑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순간부터 시작됐다. 토모미의 적사진이 반응부가 되었습니다. 가방, 책, 펜테이트, 스마트폰, 메이크업 파우치, 조인트 조명 어쨌든 소리를 지르며 주변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이 때문에 나는 토모미와 싸우고 싶지 않다. 연로한 부모는 안절부절 못하며 실제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이불로 충격을 완화할 수 있어요. 아프지 않은 건 아니지만 당분간은 참을 수 있다. 토모미가 그동안 그렇게 생각한 순간 진정했으면 좋겠다. 나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사랑해 라고 외치는 사악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아무래도 토모미가 던진 리모컨이 사랑하는 머리에 부딪힌 것 같다. 역시 토모미도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지자 물건 설사 그랬더라도 예전처럼 겁이 나기 시작하면 또 이혼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토모미는 언니가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 말은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말을 잘 못해서 엄마를 설득하기가 힘들어요.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된다면 나와 내 사랑은 행복할 것입니다. 언니가 말한 대로 해서 기뻐할 날이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해요. 언니는 내 말을 듣고 조금씩 얼굴에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위험 춤을 제대로 추지 못하면 계획이 틀어지게 됩니다. 즉, 나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를 상대로 여동생을 때리는 것입니다. 내 여동생인 당신이 곤경에 처해 있고 당신의 여동생인 내가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내 여동생은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변덕스러운 사람이라 다행이에요. 독을 조절하려면 독을 사용하세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둘 다 못하는 사람이 싫다. 앞으로 며칠 안에 그 두 사람이 어디로 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토모미와 슈메의 토론은 다방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토모미부터 다이스케까지 나오코와 재회하기 위해 내가 내 엄마를 설득할 게 바로 설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와 다이스케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토모미가 왔습니다. 다이스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인해 당분간 편의점 화장실을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했지만 물론 그건 거짓말이다. 사실 그는 이미 변장을 하고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토론이 시작될 때부터 그런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예의가 좋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말하는 중인데 그 소리는 몇 분 동안만 지속된다. 점차적으로 나는 누가 나를 그렇게 가볍게 욕할 것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여동생을 괴롭히는 건 바로 당신이에요. 사람들이 엄마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주변 손님들도 토모미와 친구들에게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를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고 상황은 더욱 뜨거워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모미가 비명을 지르며 짜증을 내는군요. 빌어먹을 버거. 나는 시어머니에게 케이크를 던졌다. 아, 언니의 나쁜 버릇이 드디어 드러나네요. 시어머니의 코, 입, 목이 생크림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혼자 계시지 않고 토모미에게도 케이크를 던집니다. 게다가 케이크를 성공적으로 피한 토모미의 뒤에서 커피까지 부어주고 있다. 외침이 들립니다. 토모미는 케이크를 피하지만 커피에 흠뻑 젖은 시어머니와 토모미는 책상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물잔을 잡고 그 위에 북카케를 부었고 마침내 서로의 목을 잡았다. 서로를 끌어당기는데 다이스케는 그들을 막으려 하지만 밀려난다. 엉덩이를 바닥에 대고 테이블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분명히 가게 점원도 그것을 볼 수 없어서 그녀를 막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토모미와 시어머니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 기대 이상의 장면이네요. 이 장면을 보니 진심으로 웃고 싶었습니다. 커피숍이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뵙겠습니다. 시어머니와 토모미는 엄중 경고를 받았지만 시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토모미는 이웃으로부터 경멸의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경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병원에 입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다이스케는 금세 우울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토모미에게는 더 이상 누구도 나에게 재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보상이혼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을 때
저는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 너랑 또 자고 싶어서 여기 왔어. 이 모토는 슈메의 결혼 때문에 이혼할 예정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 집방에서 나만 사용하던 이불을 깔고 있었습니다. 야, 이게 뭐야? 역겹다. 지금 집에서 나가세요. 그런 표정 짓지 마세요. 내가 돌아갈 곳은 웃는 얼굴로 내 품 안이다. 메스꺼움을 느껴 도망치려 했지만 팔이 꽉 잡혔다. 나는 세게 잡아당겨졌고 잘난 척하는 쪽으로 향하던 다리도 쉽게 뒤로 당겨졌다. 장난하지 마세요. 그만해요.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거죠. 전 남편의 얼굴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눈앞에 모든 것이 새까맣게 변했다. 이야기는 조금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저는 결혼한 지 5년 됐고 주부인데 곧 다시 싱글이 될 예정이에요. 이제 이름이 변경된 이혼 서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나 부모님 집으로 돌아간 남편이 그걸 적어줄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고용하든지 해야 합니다. 나는 이혼을 향해 완전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지난주에 만난 후 아내가 코를 골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남편 다이스케와 저는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꽤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노처녀였습니다. 여성으로서 아내인 당신은 집과 남편, 부모에 관한 모든 일을 책임집니다. 아내는 남편과 부모, 가족을 섬기는 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가 이 집에 있을 필요는 없어. 알겠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전업주부였던 게 사실이라 집과 다이스케, 시어머니를 최대한 돌봤다. 후속 조치를 취하려고 했는데 청소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는데 양념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버렸어요. 시어머니의 가치관만으로 계속 비난과 부정을 당한다면 그것으로 논쟁하면 나도 지친다. 늘 아까 했던 말만 하고 상황이 안 좋아지면 돌아가신 장인어른을 언급한다. 나는 수년간 가깝게 지냈던 남편을 방금 잃었습니다. 그런 늙은이의 조그마한 소원이라도 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까? 사람 마음이 없나요? 보상을 요구까지 하더군요. 그런데 상대방은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토모미가 피했던 케이크를 얻은 사람은 부유한 이웃이었다. 사람들의 각종 액세서리에는 생크림이 물들어 있다.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500만엔 정도를 청구했다는 사실이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요. 그는 자신의 일을 벌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토론이 무엇인지 배운 것 같습니다. 미안해. 나오코, 내가 또 당신 남편을 훔쳤는데 이제 당신은 임신했군요. 나만큼 매력적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안타깝다. 평생 함께하기로 결정한 파트너가 2번이나 나에게서 멀어진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불행한 여동생은 여자로서의 매력도 없고 애인과의 신뢰관계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나는 당신에게 미안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때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의 첫사랑을 방해했던 그때의 보복이다. 원인은 보복이다. 나를 미워할 거라면 예전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서 행복할지 미워하세요. 기껏해야 손가락을 추가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하하, 나는 진심으로 언니에게 감사를 표했고 일이 이렇게 잘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은 내가 보상해 주겠어요. 내 이름은 나오코예요. 저는 2년 전에 결혼했고 지금은 남편 다이스케와 함께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다이스케와 나는 둘 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하지만 아직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남편 다이스케는 일반 회사에 근무하며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리랜서 엔지니어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는 프리랜서 엔지니어로 수입을 얻었습니다. 프리랜서인데도 꾸준하고 안정적인 요청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직업은 주로 재택근무를 포함합니다.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아지고 주로 집안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이스케도 휴일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힘든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꽃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관대하고 친절한 성격을 지닌 다이스케를 사랑하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반년 정도 친구로 지내다가 서로의 마음을 고백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1년 뒤 그는 반대 제안을 하고 결혼했다. 비록 지금까지 다이스케에 대해 불만을 느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친절하기 때문에 쉽게 밀리지 않고 쉽게 흔들리는 편이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에게 무리한 일을 하라고 하면 거절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다이스케와 그렇게 계속 살고 싶었다. 그 일환으로 다이스케와 나는 항상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그날 다이스케와 만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휴가 어디로 갈지 의논하다 소통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또한 다이스케는 술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의 의무적인 회식 외에는 술자리에 가지 않는다. 퇴근 후에는 술을 마시러 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고 이 일이 오랫동안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식을 하겠다며 저녁 식사 시간에 결석하고 있다. 나는 종종 막차가 가까워지면 집으로 돌아왔다. 게다가 일이 너무 바빠져서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게 됐다. 오늘 또 휴일에 일하시네요. 좀 너무 바쁜 것 아닌가? 성수기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아마 한동안은 이럴 것 같아요.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막연한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이스케를 불신하게 만든 사건은 이외에도 몇 가지 더 있었다. 어느 날 다이스케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 양복을 옷걸이에 걸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향수 냄새가 났다. 여자가 좋아하는 달달한 바닐라 같은 향인데 다이스케의 취향은 아니다. 당시에는 단지 사무실에서 동료의 향수 냄새를 맡아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사람들은 화장실이나 화장실에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입한 기억이 없는 넥타이 클립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즉, 불륜을 의심할 만큼 충분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혼자 고민해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했어요. 나는 마침내 갱신 사무실에 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조사 끝에 예상대로 다이스케의 불륜이 밝혀졌다. 업데이트 사무실에서 쇼인이 찍은 사진에 나타난 것은 다이스케와 누나 료코였습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모여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는 사진을 보세요. 나는 피가 머리에 쏠린 후 빨리 식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광경이라 토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생각했다. 누나 료코는 나에게 첫사랑을 잃은 적이 있다. 내 연애 생활을 방해하고 반드시 파괴하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 사실 제가 첫사랑을 훔쳤다는 것은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단지 내 여동생이 데이트하기 전에 내가 그녀와 데이트를 했을 뿐입니다. 언니로서는 너무나 굴욕적인 일이었던 것 같다. 나는 이전에 여동생에게 남자친구를 빼앗긴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남편마저 빼앗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는 정말 화가 나서 언니를 집으로 불러서 얘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다이스케와 나는 언니가 도착할 때까지 어색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한동안 침묵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자 인터콤이 울렸고 방해해서 미안해요라는 태평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여동생을 거실로 데리고 가서 소파에 앉혔다. 앉을 기분이 안 나서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나는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갱신사무소에서 받은 증거 사진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제 우리가 왜 모였는지 아시겠죠? 다이스케, 왜 내 여동생과 바람을 피웠어요? 내가 그 질문을 했을 때 다이스케는 침울한 표정으로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자 그는 어느 정도 의식을 되찾은 듯 대답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원래는 나오코의 잘못이 아니지. 당신은 항상 료코를 나쁘게 대했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과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료코는 착한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이에요. 나는 오랫동안 당신 같은 사람들을 보호해왔습니다. 나오코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료코와 결혼했어야 했는데, 난 그런 짓 안 했어. 사실 나에게 가장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내 여동생이었다. 내가 그렇게 말하려던 순간 언니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다. 다이스케는 이를 알아채고 우는 여동생의 어깨를 잡고 달래준다. 그러자 그녀는 내 여동생만이 들을 수 있는 속삭임으로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같았다. 나에게 보여지는 것은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가. 다이스케 씨, 고마워요. 괜찮아요. 나오코랑 단둘이 얘기하고 싶은데 조금만 떼어주시겠어요? 언니는 코를 훌쩍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이스케는 동의하고 나를 노려보며 거실을 나갔다. 노려보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나쁜 놈처럼 보이는 건 아닌가요? 다이스케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여동생은 울음을 멈추고 우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울고 있는 것 같고, 아직은 작은 사람이다, 언니.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미안해. 나오코, 운의 생각엔 당신 남편이 나와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아, 내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너무 안타깝다. 와우. 하지만 다이스케의 말대로 나오코가 책임이 있다. 이건 다이스케 씨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게다가 이건 그때에 대한 복수라고 생각하면 된다. 원한을 품으려면 과거의 행동에 대해 원한을 품어야 합니다. 적어도 나에게 손가락을 추가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것을 지켜봐 주세요. 언니는 그렇게 말하며 크게 웃었다. 그만해. 지난 일은 오해였다고 몇 번이고 말했잖아. 더 이상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내가 목소리를 높이면 언니는 과장한다. 아니, 무서워서 소리쳤어요. 다이스케는 그 목소리에 반응하고 다른 방에서 서둘러 거실로 돌아왔다. 우료코 씨, 괜찮아요. 나오코가 너한테 무슨 짓이라도 했어? 다이스케는 마치 여동생을 보호하려는 듯 나를 밀어내고 앞을 가로막았다. 그걸 보고 다이스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다이스케와 이혼하게 됐어요. 불륜을 저지른 것은 당연하지만 나는 아내보다 누나를 믿을 사람이 아니다. 그 이상은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후회가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러나 다이스케는 여동생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어쩌면 다이스케가 깨어날 여지는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르지만 나에겐 이런 일을 할 에너지가 없었다. 아직 아이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와 이혼한 후 다이스케는 즉시 그의 여동생과 재혼했습니다. 제가 이걸 아는 이유는 엽서 사진을 찍어서 혼인신고를 자랑하려고 수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첨부 파일로 보냈기 때문에 사진 속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언니의 모습을 보니 언니가 너무 싫다. 싫어할 수밖에 없었어. 나는 보답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내 행복을 망친 걸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 그네 생각은 나날이 커져만 갔다. 다이스케와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일에 전념하라. 나에게도 새로운 애인이 생겼다. 그리고 지난달 여자친구와 약혼했다. 우연히 들른 바에서 약혼자 하야토를 만났습니다. 내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야토는 다이스케만큼 똑똑하고 그의 이야기는 흥미롭고 여자에게 익숙하다. 그들은 곧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언젠가는 언니가 또 나를 방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지금까지는 이야기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런데 약혼한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 여동생은 다이스케 하나는 재혼한 이후로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결국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나오코예요. 아, 오랜만이네요. 안녕 언니, 잘 지내요. 나는 아주 괜찮아요. 통화 중인 언니는 이상하게 들뜬 표정으로 웃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소름 끼친다. 나는 무슨 일이세요? 나도 시간은 없지만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알려줘. 화가 났나요? 아니요. 그거 무섭네요. 그러니까 다이스케 씨도 소토쿠군도 내 거야. 사물이 된다. 나는 언니의 말을 들었을 때 내 귀를 믿을 수 없었다. 이 무슨 뜻이에요? 매우 감사합니다. 나는 내 여동생이 소토쿠를 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알았어. 사토루를 내 여동생에게 줄게.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부탁드립니다. 행운을 빕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리라고 그 사람은 상상도 못했나. 언니는 멍청하게 말했다. 목소리가 새어나오네요. 그러자 언니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약혼자를 빼앗겨서 속상하지 않습니까? 포장했어요. 그러니 결국 그녀가 임신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겠죠. 나는 우아하게 물러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자 언니는 비로소 이해한 듯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했다. 나는 이노라고 코웃음을 치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나는 선언한 대로 소토쿠와 헤어졌다. 소토쿠가 어느 정도 그녀를 초대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몰랐다. 내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는 마지못해 나와 헤어지기로 동의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녀의 언니는 다이스케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재혼한 지 약 1년 반 만에 헤어졌다고 한다.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내가 다시 사랑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내가 약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와세도쿠에 가까워진 것 같았다. 그러자 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고 언니들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그는 브랜드 제품을 찾음으로써 소토코와 관계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별거 중인 다이스케와 이혼하고 사토노리와 재혼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내 사랑 생활은 다시 한번 내 여동생에 의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 드디어 약혼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내가 또 연희한테 물건을 빼앗긴 게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건 다릅니다. 내 여동생은 내 연애 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것 그건 내 계획의 일부야. 언니는 아직 모르고 있을 텐데 사토노리는 사실 빚이 많아요. 우연히 술집에서 만났을 때는 몰랐는데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데이트를 했어요. 가끔씩 그 사람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눈치채고 무심코 물어봤더니 대답은 뻔했다. 그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태도로 가르쳤다. 게다가 소토쿠는 우연히 자신의 계획을 공개했다. 소토쿠는 여자들에게 발각돼 생계를 꾸려나가려는 것 같고 나도 그 표적 중 하나다. 그 사람도 그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때 나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사토루를 활용해보자. 내가 뭔가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눈치채지 못한다면 더 빨리 할게요. 덕에 속았으니 그건 용서받아야 마땅하다. 나는 소토쿠에게 괜찮다고 말하고 약혼하길 원했고 감히 현지 친구에게 물어봤다. 나는 약혼했다고 무심코 말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의 약혼을 안 여동생은 소토쿠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빼앗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게 다 내 계획인 줄 모르고 사토루와 재혼한 여동생은 빚을 지게 됐다. 나는 그 말을 듣지 못했고 그녀는 울면서 도와달라고 간청했지만 물론 나는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그러한 의무는 없습니다. 지난 말과 행동을 후회하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사토노리는 료코가 이렇게 성격이 나쁜지 전혀 몰랐다. 돈도 전혀 아니고 다시 해보라고 했으나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해냈어. 내 돈이 압수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언니는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상대로 문 앞에서 거절당했다. 것 같다. 나중에 그가 친정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어머니는 특히 화가 나서 료코와 헤어졌다. 임계값도 비교할 수 없는 느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여동생은 전혀 임신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기 교육을 포기하게 만들어라. 소토쿠에게 재혼을 강요하는 교견극이었다. 나는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에 안도했다. 자신이 불행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아이를 낳지 마십시오. 정말 그렇게 좋은가요? 그래서 나오코의 약혼자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기를 낳고 있어요. 타노 물론 나와 소토쿠의 아이다. 아, 나오코가 또 혼자구나. 하지만 그래도 한동안은 사랑에 빠질 기분이 아니었어요. 항상 좋은 곳에 언니가 나를 괴롭히는 게 일종의 트라우마였기 때문이다. 아니면 포기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계속 이렇게 혼자 살 것인가?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사귀던 사람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내 여동생의 첫사랑이다. 그 당시 언니가 폭력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어진 뒤에도 나를 잊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당황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만 솔직하게 언니에 대해 이야기하며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결심했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걱정된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이를 반드시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이다. 그의 진지한 마음에 감동받아 결혼을 목표로 다시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 1년 뒤 그는 재혼했다. 이제 야생의 아이가 태어났으니 집에는 우리 셋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따르면 내 여동생은 결국 하야토와 이혼하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런 것 같았어요. 은혜 복수가 드디어 끝났어. 앞으로는 언니를 잊고